오늘부터는 29회 부동산 등기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그냥 외워야 되는 부동산 등기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건 어쨌든 무언가 등기를 격려했을 때 이렇게 격려하면 이 사람이 손해를 입을 거야. 이런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하죠. 옳지 않은 것은 갑 명의에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갑의 채권자 병이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사회행위라고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처분 금지를 건 거예요? 병이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건 거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하여 병 이외의 자가 말소 신청을 하는 때에는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결론은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어요. 그리고 갑한테 채권자 병이 있었는데 얘가 이거 사회행위야 라고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처분 금지 가처분을 건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병이 지금 얘한테 이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해 가지고 뭐 할 수 없게 일단 가처분을 걸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병 말고 다른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말소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A가 말소 신청을 하게 되고 A가 뭔가 권한을 얻게 된다면 병은 그 권한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뭔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되는 거고 A는 그러면 말소 신청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한테서 승낙서 받아오면 돼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니까 병이. 그 다음 갑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했어요. 등기관의 잘못으로 그 기록을 누락하였고 그 후 을이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순위 제1번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였다면 직권 경정들기 정차에 준하여 위 누락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순위 2번으로 기록할 수 있고 을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틀렸는데 갑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근데 등기관이 실수를 했어. 그래갖고 기록을 누락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근저당이 안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을이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신청을 했어요. 그럼 얘가 근저당 1번으로 들어갔겠죠. 격려가 됐어요. 직권 경정 등기 절차에 준하여 그러면 직권으로 등기관이 이거를 순위 제2번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갑이 1번으로 못 들어갔지만 갑이 근저당 2번으로 들어가긴 해야 돼요. 이 경우 을의 승낙이 있으면 이때 을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 하는 건데 갑이 근저당권 2번으로 들어가봤자 을이 뭔가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부동산 등기는 솔직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서 법무사님 얘기들 들어보면 이게 어차피 실무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대요. 너무 딜레마 아닌가요, 진짜? 실무하기 전에 이거를 완벽하게 시험을 보라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가 순차 격려된 후 증여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체납 처분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증여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체납 처분을 의해서 압류가
순차적으로 경료가 됐어요. 근데 증여계약이 해지가 됐어요. 그러면은 해제를 원인으로 한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러면은 이게 경료가 된 다음에 이거 해제돼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체납 처분권자의 승낙이 있음. 그럼 앞에 체납권 압류자는 얘는 승낙이 필요한 제3자냐 하는 건데, 얘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납, 이런 세금 관련해서는 굳이 이해관계인으로 많이 안 치는 것 같더라고요. 체납은 잘 봐야 돼요. 진짜 공탁에서도 그렇고 부동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 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를 하는 때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이 됐어요.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가 설정이 됐어요.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을 1월을 감액을 한다. 변경 등기를 할 때는 근저당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는 실질적으로 내가 10억에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10억 이 전세권의 근저당을 설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가압류를 설정을 하던가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5억으로 줄인대. 그럼 이 근저당권자든 가압류권자든 나중에 추후에 경매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배당받을 금액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를 볼 테니까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맞죠.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근저당권이 경료된 후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는 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근저당권이 경료가 됐어요. 확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게 됐어. 그러면은 근저당권자는 그 등기의 말소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아까랑 똑같죠? 전세금이 감액돼도 이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인데 확정 판결로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도 갑자기 없어진대. 말소한대. 그러면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거 맞겠죠? 그다음 2번. 참고로 저는 2025년 새로 1월 25일인가? 부터 새로 적용되는 예규나 이런 거는 따로 공부를 안 했어요, 아직. 그 부분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것만 하고 가려고 일단은 이전 거라도 확실히 알고 그거라도 맞으면은 나는 대박 아닐까? 어쨌든. 상속으로 인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처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남편이 재혼하지 아니하면 처에게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인 경우 남편은 처의 대습상속인이 된다. 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처가 근데 먼저 죽었어. 누구보다? 장인하고 장모님이겠죠? 남편 입장에서. 그래서 아내가 먼저 죽었어. 근데 남편이 재혼을 안 했어요. 안 해하면 처의 직계 존속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남편은 처의 대습 상속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돌아가시면 남편은 뭘 받을 수 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혼을 했으면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되고 재혼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상속 개시 후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신청 정보를 한 건으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상속 등기랑 그리고 상속인이 중간에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선지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한 번씩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근데 등기 전에 등기를 하려는데 이때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또 사망을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상속이 개시되겠죠. 자, 그러면은 상속 개시일자를 순차로 모두 이거랑 이거를 모두 신청 정보 한 건으로 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빠, 삼촌, 삼촌이, 삼촌 삼, 그리고 뭐 자녀가 한 명씩 있다고 치자요. 그러면은 만약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삼촌이랑 아빠가 이제 상속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삼촌 3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은 삼촌 3이 상속이 돼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서 이 상속된 재산이 다시 아들한테로 또 넘어가는 그 또 상속이 개시될 거잖아요. 할아버지한테서 넘어가지 않았어. 또 삼촌의 그 삼촌 3의 재산도 아들한테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결국 이렇게 뭉뚱그려서 본다면 한 집안의 상속이 개시가 되는 거니까 상속 등기를 신청 정보 하나로 해가지고 순차로 상속 개시일은 순차로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일이겠죠? 순차로 신청 정보를 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상속 재산 협의 분할에 따라 갑과 을을 등기 명의인으로 하는 상속 등기가 마쳐진 후에 공동 상속인들이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는 새로운 협의 분할을 한 경우와 같이 재협의 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는 상속 등기를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상속 재산이 법정 분할 말고 협의 분할이 됐어요. 갑과 을이 이제 등기 명의인이 됐어. 상속이 된 거겠죠? 공동 상속인들이 그 협의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근데 갑자기 이걸 해지하고 병을 상속인으로 하겠대. 새로운 협의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없애겠단 말이잖아요. 재협의 분할로 인하여 상속인 전부가 교체될 때 상속 등기의 경정 신청을 신청할 수는 없다. 상속인이 아예 싹 다 교체가 돼가지고 동일성이 1도 없잖아요. 이럴 때는 경정 등기가 불가능하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 상속인인 경우 친권자가 상속 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라는데 이건 틀렸어요. 자,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친권자는 보통 엄마죠. 그리고 미성년자인 자 한 명 있어요. 둘이 공동 상속인이야. 그럼 친권자가 상속 재산을 어머 저는 상속 전혀 안 받을 거예요 라고 해도 미성년자를 위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원래 엄마가 법정 대리인이니까 미성년자를 위해서 대신 뭔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상속에 관해서는 엄마랑 아들이 그 같이 저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빠가 죽은 경우 아빠의 재산이 엄마랑 아들한테 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친모일 수도 있고 계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미성년자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안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 공동상속 등기가 격려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실종 기간이 상속 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한 상속인이 없고 등기상의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 상속 등기를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공동 상속인 1인에 대해서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됐어요. 실종 기간이 상속 개시 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 선고 심판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 상속인이 없고 등기상 이해관계 없다면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공동 상속인들이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공동 상속인 중에 1인이 실종 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이 확정이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언제? 상속 개시 전에. 이게 만료가 됐다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속인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확정된 자에 대해서 상속인도 없고 등기상에 이 사람에 대한 이해관계인도 없다. 그러면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얘 빼고 다시 해주세요 라고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4번입니다. 얘는 솔직히 부등은 막 등기, 예규, 뭐 조문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뭐 딱히 이걸 이해한다기보다 그냥 입 다물고 외워야 되는데 너 전 그걸 진짜 못하나 봐요. 아, 등기 정말 너무 2차도 써도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그 다음날 되면 까먹는 것 같아요. 자, 허무인 명의, 그러니까 살아있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등기의 말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소송에서 등기 명의인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당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화 판결이 확정되고 각하 판결 정본 등이 등기관에 제출된 경우 당사자 능력이 없는 위 종중 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자, 등기 명의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 있었어요. 근데 등기 명의인이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인데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네. 그래서 소각하 판결이 됐어요. 각하. 그러니까 이걸 소송은 쟤네가 제기한 거겠죠? 종중이. 각하 판결 정본 등이 등기관에 제출되는 경우 당사자 능력이 없는 위 종중 등의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저기 신청이 안 되니까 그 애초에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는 거죠. 헷갈려. 판결에 의해서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 명의 표시에 경정 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 등기의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 연월일은 판결 선고, 이를 각 기재한다. 자, 허무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고 이거를 말소 신청을 해요. 판결에 의해서 허무인 명의 표시의 경정등기를 이걸 경정등기할 필요는 없다. 필요 없고 바로 말소로 갈 수 있다. 바로 말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경정 필요 없이. 그리고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 왜? 판결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리고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로 해야 된다. 사망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 신청하거나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한 말소 판결을 얻어야 한다.
4번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서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소송이 있었어요. 내 등기 명의인인 종중 등 법인 아닌 사단이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해서 당사자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소각화 판결이 확정됐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나오는 내용이라 민사소송법을 안 하면은 이해가 가능한가? 나는 맨 처음에 이혁준 교수님이 강사님이 이거 소장각화, 소각화, 뭐 청구기각 이거 하는데도 이거를 막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뭔 말인지 알아듣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진짜 이럴 거면 민사소송법을 그냥 1차 때 하라고. 위 각하 판결 정본 등이 등기관에게 제출된 경우 등기관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위 종중 등 명의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부동산에선 등기에서는 사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특히 말소에 관해서는 등기 권리를 말소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소다 이러면은 그렇게 쉽게 말소하지 않는데 라는 의심을 먼저 품고 헷갈리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리고 소각화 판결이 있고 정본을 가지고 와서 등기관에게 제출했다고 해도 등기관이 그거를 이제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허무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허무인 명의의 경정 등기를 경유할 필요는 없으며 말소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로 연월일은 판결 선고일을 각각 기재한다. 자,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표시 경정 등기를 할 필요는 없고 바로 말소를 할 수 있다. 말소의 등기 원인은 확정 판결, 연월일은 그 판결 선고일. 이렇게 기재하면 됩니다. 왔어? 사망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 상속인 전원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 신청하거나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한 말소 판결을 얻어야 한다. 자, 사망했어요. 누가? 그리고 이 명의가 사망자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제 상속인이 있겠죠. 근데 사망자 그 상속 같은 경우에는 민법 187조 법률에 의해서 바로 그냥 이제 상속 같은 경우에는 등기 격려 없이도 바로 이제 등기가 이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상속인 전원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얘네들을 싹 다 의무자로 해서 공동 신청을 하거나 얘네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거 그 등기 말소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거나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말소 판결을 얻어야 그 판결 정본을 들고 가서 이거를 혼자 단독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의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이 가공인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국가는 갑을 상대로 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국가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요. 아니, 갑이 가공인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거죠. 근데 얘는 가공인이야. 그리고 이건 더 격려가 됐어요. 국가는 갑을 상대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갑을 상대로 절차 이행, 확정 판결. 그래야만 이거를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왜? 얘는 가공인이니까. 직접 실행에 옮긴 애를 상대로 해야겠죠? 국가라고 그냥 무조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이딴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참 빡세니까. 사망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상속인을 상대로 한 말소 소송에서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로서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 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사망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사망자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어요. 상속인이 있겠죠? 그래서 상속인을 대상으로 말소 소송이 들어왔어요. 말소 소송이 들어갔는데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결국에는 상속인을 표상하는 등기다. 왜? 민법.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 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판결이 났어요. 위 판결에 의해서 사망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상속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름이 다른 사망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이게 얘한테로 상속이 되면은 얘 거가 될 테니까 애초에 이거 그 소장에 얘 이름이 적혀 있어도 사망자의 이름 이 그 사망자의 재산이 말소가 된다고 보는 거죠. 5번 청산법인 꼭 하나씩은 나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등기 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청산법인은 어쨌든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청산 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돼가지고 법인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청산 종결 등기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때는 청산법인으로서 등기 당사자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얘네는 아직 법인이거든요. 아직 완전히 안 끝났거든. 청산법인의 등기 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등기 기록이 폐쇄가 안 됐어요. 청산인이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 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법인 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한다.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어쨌든 폐쇄가 안 됐어요. 청산인은 청산인 등기,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 증명서는 법인 인감. 청산법인의 등기 기록이 폐쇄됐어요. 이럴 경우 청산법인이 만약에 등기 권리자인 때는 폐쇄된 청산법인의 등기 기록을 부활해서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청산인 등기가 맞춰진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폐쇄가 됐어요. 근데 얘가 권리자야. 권리자라는 거는 이익을 받는다는 사람을 의미를 하잖아요. 등기 권리자인 때에는 폐쇄된 거를 부활을 해요. 그래서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등기가 맞춰진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권리자, 폐쇄가 됐는데 권리자야? 어머, 나한테 이익이 오네? 신나, 부활해야지 해서 청산인 등기, 등기사항 증명서를 준다. 뭐 이렇게 외웠어요. 청산법인이 등기 의무자인 때 폐쇄된 법인 등기 기록이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기 기록을 부활하고 법인 인감인 청산인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폐쇄된 이거는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으면 폐쇄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청산인이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개인 인감을 첨부한다.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폐쇄된 법인 등기부를 부활해서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등기부 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를 하고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를 하여야 한다. 자, 청산법인이 등기 의무자야. 근데 폐쇄가 됐어요. 근데 의무자야. 그리고 청산인 등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청산법인의 등기 기록을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법인인감인 청산인 아니고 개인인감. 자, 왜? 의무자잖아요. 폐쇄가 됐는데 의무자야. 아씨, 이거 내 손해보는 일인데 부활까지 할 필요 있어? 아, 됐어. 네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해가지고 청산인 등기 그리고 네가 알아서 처리해. 라고 개인인감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폐쇄된 법인 등기 기록을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친 다음 등기사항 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폐쇄가 됐는데 의무자야. 근데 청산인 등기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씨, 짜증나. 우리 의무자라 이거 손해보는 거 이거 해줘야 되는데 우리 대표에서 할 사람이 없네? 어쩔 수 없이 부활을 해야죠. 부활을 해서 청산인 등기를 맞춰야 돼요.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를 하고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청산법인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 이게 제일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인감,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이라는 거. 이 두 개가 제일 짜증나는 것 같아요.